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어쩌다 보니 스포일러가 됐는데요.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5가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M83입니다. 오늘장 1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영화 그리고 드라마의 시각 특수효과, 이 VFX 기업입니다. 관련된 기업,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상장된 지 4거래일 만에 몸집을 키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AI 기술과 VFX 기술을 모두 가진 기업, 이 디블라트의 지분을 51%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주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반란 보여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필에너지입니다. 15.46%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 SDI와 GM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필에너지가 삼성 SDI의 2대 주주로 협력사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필에너지는 삼성 SDI에 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에너지가 요즘 전기차 배터리 제조 장비 수주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늘리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전기차 업황에도 무언가 좋은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 분의 의견은 어떤지 OX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3.47% 상승하면서 마쳤는데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채권 원전 우협자로 선정된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죠. 항의를 위해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태클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굳건하게 지금 주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두산 밥캣 그리고 로보틱스의 합병이 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과연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또 이 한수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4.04%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장 전력주 중에서 유일하게 후반에 강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우선 신용 등급이 A-에서 A로 상향 조정이 되기도 했고요. 증권사에서는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대형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인상할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일단은 우려가 해소가 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4%대를 기록했는데요. 금리 인하가 시사되면서 원화 강세, 최근 은행주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찍었었는데요. 오늘장은 달랐습니다. 무려 11개 은행주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 하나금융지주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단순히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일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부터 OX가 확실하게 나오게 될 텐데요. 카메라 꼭 챙기셔서 시원한 여름 나시길 저희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백인현 매니저 5팻말에 들고 있는 화면을 캡처 아닙니다. 사진을 꼭 찍어서 문자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께 커피 쿠폰을 쏘기로 했는데요. 지금 댓글창에서 가성비 브랜드면 화내겠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성비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커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5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었던 M83 있고요. 필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M83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17.2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상장한 지 나흘 만에 다시 또 몸집을 키운다라는 이슈 플러스 딥페이크와 관련된 종목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종목들 보안과 연관성도 있다고 합니다. M83 지금 시점
포함해서 새롭게 신규 진입도 가능할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XXO 들어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병진 매니저 O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인공지능, 영상 관련된 뭐 요즘 딥페이크 관련 수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디블라트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주가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을 한번 찍고 상장 이후에 주가 많이 눌렸어요. 눌린 다음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이 디블라트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AI를 통해서 시각 특수 효과를 하는 기업을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그 인수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뭐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저는 요즘에 이제 뭐 딥페이크 관련돼서 뭐 한싹이라든가 뭐 이런 보안주들이 주가가 이 정도로 잘 갈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요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M83 말고도 한싹 같은 종목 보시면 연거래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M83도 이 수급을 타면은 한번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오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엮여서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AI 그룹을 인수를 할 만큼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들어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캡처해야 되는데 또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들면서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이 M83 관련해서 X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걸 마이크다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X를 들었지만 지금 일단 여러분들 사진 찍기 위해서 O를 들겠습니다. 일단 제가 X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VFX 관련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국내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랑 자이언트 스텝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M83 같은 경우에는 그 덱스터랑 자이언트 스텝보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높고요. 처음에 이제 덱스터랑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상장 직후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0억대 중반밖에 안 되거든요. M83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딥페이크 관련 종목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차라리 보안 관련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M83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저는 조금, 제가 신규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를 여러분들이 상기를 한다면 M83에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점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딥페이크 관련주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보안주 쪽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보면서 두 분께는 X,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에게는 O 이야기 들어보면서 M83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필에너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15.4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 SDI 그리고 GM이 합작 공장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주 모멘텀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워낙 종목별로 가고 있었고 지금 이슈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연일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 받아볼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필에너지 OX 중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백인현 매니저님 이 화면 캡처 때문에 O 들어주신 건 아니죠? 약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고요.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나쁠 거 없잖아요.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구간에서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 SDI와 합작사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는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괜찮다라고 해서 5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 반등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장기 이동 평균선 자리까지는 보셔야 돼요. 2만 원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22,000원인데 22,000원 돌파 시도하는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 맞고 있다가 이제 반등 시도 나오는 종목들, 삼성 SDI, LG엔솔과 같은 대형사들이 최근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
완벽한 시향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일단 1차적인 상승 파동을 그릴 때는 관심도를 높게 봐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반등 가능성이 크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필에너지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도 오래 들어주셨으니까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삼성 SDI와 GM이 본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2027년 양산 목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장비, 특히나 이제 레이저 장비들을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4680 원통형 배터리와 그 삼성 SDI 각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판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극판 같은 거를 레이저를 이렇게 좀 잘라주는 장비, 이게 이제 굉장히 또 흔들림에도 강해야 되고 원통형 배터리에는 기술력이 또 요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필에너지가 지금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680 배터리형 권치기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GM과 삼성 SDI가 본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필에너지가 이에 따른 장비 수주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주가가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에서 주가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오 의견 받아보면서 필에너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벤트 공지 다시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백인현 매니저가 5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문자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선별을 통해서 5분께 커피 쿠폰 5분에게 나가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우니까요. 커피 한 잔 탁 하면서 좋은 종목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장에서 3.4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이 한수원과 체코 이 수주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섞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플러스로 다음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업 총수들이 체코를 방문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원자력 관련주들이 튈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이쪽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표를 주고 계신 걸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지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언론 보도 나오면서 시장에 이슈가 될 때는 주가가 올라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항상 저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 때, 지금 현 정보에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 때 바닥에서 매수한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언론으로 부각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한국에서 이제 체코 쪽으로 체코 원전 때문에 체코를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다음 달 29일인가요? 슬로바키아 쪽에서도 해외 원자력 때문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 중에서는 탑픽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중소형 원자력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더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지금부터 매집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달에 또 원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또 원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각 종목들이 크게 튀는 만큼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다.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조범수 매니저도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의견 들어볼까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애초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권은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고소의 나라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을. 그것 때문에 그런가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어찌됐든 일단 체코 원전 쪽에서 잘 진행되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정부 재계들도 함께 또 체코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기세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가 상당히 좀 이제 탑픽이었는데 해당 이제 분할 이슈가 이제 결국에는 악재였었잖아요.
왜? 두산 밥kit이 빠져버리니까. 네. 근데 금감원에서 지금 이거 계속 관련 나오고 있는데 승인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악재적인 모멘텀은 사라진 상황에서 원전주 쪽으로 원전이나 아니면은 지금 에너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전선주들이나 변압기 관련주들 엄청 지금 고가에 올라가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투자 쪽에서는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금리 인하도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추가적으로 이제 모집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전, 신재생 이쪽 섹터들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되고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차트 흐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재미가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이 가장 핫한 화두잖아요. 네. 트럼프 후보가 되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원전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신재생들은 금리 인하 쪽으로 수혜 보시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이 이제부터 더 들어갈 기간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슈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원전주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무리하고 HD 현대일렉트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압기 관련주들에서 오늘장에서 올랐던 종목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 혼자만 올랐습니다. 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변압기 관련주 내에서도 유독 이 종목만 올랐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변압기 관련주 그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 들어가 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모 5 들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X로 바꿨습니다. 아, X로 바꾸셨나요? 그럼 OX5 들어주셨고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수주 잔고가 확실하게 이제 많이 다른 데보다 다른 전력 변압기 관련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반기 보고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 잔고가 한 7조 원입니다. 7조 원이면 거의 5년치 물량을 이미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버블론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랑 같이 빠졌는데 그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버텼다는 건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변압기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백일현 매니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5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였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테마나 섹터 그리고 어떤 특정 산업군을 매매하실 때 대장주를 매매해야지만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시장이 오를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뭐 LS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투주 잔고가 충분하니까 뭐 HD 현대일렉트릭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주 잔고가 충분하니까 상대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간다라면 관련 종목들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간다라면 적어도 내일 장 초반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5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일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으로 시작을 한다면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AI와 또 엮여져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챙겨봤고요. 또 김병진 매니저님도 5를 들어주셨는데 네. 이 HD 현대일렉트릭만 오늘장에서 변압기 내에서 상승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이 앞서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수주잔고가 7조 900억 그리고 뭐 5년치 일감 그런 상황은 당연히 뭐 호재적인 여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2024년도 매출액이 3조 5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7천억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5천억 전망이었는데 지금 늘어난 게 7천억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을까 이건데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 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게 되면 이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는 물가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서프라이즈가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익성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변압기 쪽에서는 워낙에 강자라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뭐 변압기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전 지금도
전혀 늦지 않은 가격대다. 아마 호황기가 2028년까지는 뭐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추가적인 이 수익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봤는데요. 우리 조범수 매니저는 세모를 들었다가 X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비싸다예요. 아, 주가가 비싸다. 네. 이제 물론 성장치에 대한 기대치는 높고 당연히 반도체가 상승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함께 쫓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력주들 같은 경우에 똑같이 하락분에 대한 기피폭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이 변압기 시장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이 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도 HD 현대일렉트릭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 조정폭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일단 비싸다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주가 싼 종목들 위주군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전력수요에 관련돼서 이미 좋다라고 말씀은 전해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은 더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주가에 대한 수급이 좀 이동은 할 수는 있거든요. 변압기 시장에서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참 그 거북이처럼 천천히 올라왔듯이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도가 천천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도 올라오면 셀링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변압기나 전선 관련주들도 좀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아직 비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X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망은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들어보면서 두 번째는 O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는 X 들어주면서 HD 현대일렉트릭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늘장에서 4.09%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 이틀 동안 금융주들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이 수급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정 중에 담아도 좋을지까지도 알아보면 좋겠죠. 세 분 모두 OX 준비해 주시고요. 금융주 그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 OX 중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세모, 오 들어주셨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배당 수익률, 배당을 일단 잘 주려면 순이익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분기 연속 1조 원 이상의 연결 순이익을 좀 잘 달성을 했고요. 비용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개선을 했어요. 상반기 동안 3천억 이상의 또 순이익을 계속해서 기록을 했고 카드사 비용 감소도 했고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익이 증가가 될 전망이라서 저는 이제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이 종목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2024년 순이익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배당 부분이 깎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5% 이상 배당 주는 종목 은행주를 본다면 하나금융지주 눌렸을 때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을 바라본다면 눌렸을 때 추가적인 매수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범수 매니저는 세모를 들어주셨는데 이것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주셨을까요? 아니 뭐 다 올라와 있다고 가격 문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최고의 워낙 강세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0.8%가량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1,336원입니다. 자, 근데 원화가 과연 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모를 드렸어요. 원화 시장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금융지주사들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요. 원화 강세 총 두 가지 덕분에 최근에 강한 반등세를 만들어 줬었던 건데 오늘 장 보시면은 원화 반등 나오는 시점부터 빠르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저는 제 생각은 좀 약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미국 지표 발표들이 많죠. PCE 발표도 있고요. 금리 인하 발표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FX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들어가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하나금융지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들 세 분에게 OX 팻말로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성적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필에너지는 두 분에게 5표를 받아봤고요. M83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이죠. 김병진 매니저 홀로 긍정적인 팻말 들어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